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크루 은퇴하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4일 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추수감사절 연휴 앞두고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공 관련, AI 관련 기술주 강세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67%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69,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82 오른 23,214.6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AI 투자 심리에 힘입어 기술주가 주도를 했고요. 시장 변동성도 크게 줄었습니다. 월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BIX 역시 전거래일 대비해서 7.38% 빠진 17.19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헤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85%가량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웰스 얼라이언스 에릭 디튼 사장 겸 매니저 디렉터는 지난 1, 2주 동안의 위험회피 행동에서 매우 빠르게 되돌아온 모습으로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 주간은 일반적으로 강세장이 펼쳐지는 시기라고 말하고요. 이어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연중 가장 좋은 시기라 강세 전망을 접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뚜렷한 재료가 사실 없는 만큼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지금 쏠리고 있죠. 지난 9월 소비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거쳐서 회복세가 둔화됐고, 그리고 연준 역시 이날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전반적 소비 지출은 더 줄었고 고가품 소매 지출은 견조하게 유지됐다. 소비자들이 재량 지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PPI가 전월보다 0.3% 올라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점도 12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요즘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황 속에 있는데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미국 주식 들어가도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사실 요즘 뉴스에도 AI 버블 논란, 나스닥 상승 재개, 정부의 환율 방어 개입 같은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의견,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실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시점에서 미국 주식과 TQQ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AI 버블 아니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나스닥이 또 오르고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잘 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평가 공포가 커졌다는 분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AI 거품 논란 와중에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AI는 단기 거품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실적 기반 상승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을 단기 조정과 상승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AI 초기 사이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미국 주식을 사면 손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전문가들은 거의 한 목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타이밍보다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환율은 금리라든지 지정학, 무역 수지, 글로벌 달러 수요, 정부의 개입, 이 모든 변수 때문에 전문가들도 한두 달 뒤에 환율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내내 1250원으로 내려올 거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1400원대에서 1550원까지 이렇게 고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은 환율이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서 무한 대기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를 못한다. 환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내 수중에 지금 달러도 없고 거의 없고 미국 주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단순합니다. 결국은 시간 분산 투자, 즉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전략을 세 가지로 한번 보면요. 먼저 전략 A, 미국 주식이 거의 없는 초보자이다. 가장 안전한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일정 금액으로 천천히 매수하는 것입니다. BO, QQQ, 슈도 같이 장기 ETF 기반을 구성하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 자연히 싸게 추가 매수하면 되고, 환율이 유지되면 평균 단가가 안정화되는 것이고, 환율이 더 오르면 달러 자산 효과로 일부 보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이 어디로 가든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미국 ETF와 TQQQ를 병행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기본 포트폴리오 80%는 비오나든지 QQQ 슈드 같은 20-30%만 TQQ를 분할 매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TQQ는 하락장에서 더 매력적인 ETF라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조급히 몰빵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죠. 월별로 규칙적으로 매수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변동성을 자동 흡수하는 공격형과 안정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환율 부담이 너무 큰 사람들에게 한국 상장 미국 ETF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해치 ETF 환율 용량 거의 제거되죠. 원화로 미국 지수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환율 공포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그 정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 달러 없는 사람도 지금 들어가도 된다. 단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정부의 환율 방어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는 게 맞나라는 이런 질문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외환 당국이 실제로 개입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1460원대로 내려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뉴 노멀, 새 기준점으로 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즉 1400원대가 이제는 비정상 구간이 아니라 평균 레벨이 됐다는 분석이 있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부 개입은 단기 변동은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추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환율을 2200원대로 돌려놓은 시대는 끝났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하니까 기다리자라는 전략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TQQQ는 지금 어떤 타이밍에 있는가? 지금 고환율, 고변동성, AI 논란으로 이런 환경에서 가장 조용한 것이 TQQ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강한 반전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과거 TQQ가 폭발한 시기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조용히 바닥을 다진 후에 나스닥이 다시 상승 초입으로 들어갈 때 AI 기술주가 불안해 보일 때 오히려 강하게 움직였다. 지금이 바로 그 패턴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 TQQ는 조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분할하는 시기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환율 예측은 전문 사이트 전문가도 맞추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없는 분도 분할 매수로 시작이 가장 안전하다. 정부 개입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환율을 과거처럼 크게 낮추긴 어렵다. 나스닥은 AI 논란 속에서도 구조적인 강세를 가질 것이다. TQQ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폭발 전 준비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조급함 대신 분할 전략이 최선의 해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전략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죠. 고환율 시대의 미국 주식 투자는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으로 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